아유, 안녕하세요. 직원분들 다 퇴근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직영점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학생들 계속 보고 있는데, 우선 주요 타겟이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이쪽이 주요 타겟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어떤 걸 느끼냐면 얘네들이 조금만 더 일찍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렀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라기보다는 시장을 제가 그렇게 넓혔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당장 코앞에 떨어진 급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얘네들이 못 따라와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학 능력 시험을 오해를 하는 게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능력은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수학 지식이 있다, 영어 지식이 있다, 국어 지식이 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은 답답함이 많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당장 어디 가서 당장 배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선 오늘은 최종 고객이 사용자잖아요. 사용자면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친구들에게는 장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는가도 중요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한다라는 자기주도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책상과 책상 위가 어떻게 돼 있고 오늘 하루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근데 이거 어른들도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도 다 하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표니까요. 우리가 그 목표 중에 몇 프로를 달성했는지를 체크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더 개선된 계획을 세우면 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습관과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학교의 과제는 빠뜨리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투두리스트식의 계획이라던가 혹은 시간 배분이 정확히 되면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끔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짧은 시간 후에 어른이 될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옳다고 친하실 수가 있나요? 어머니 시대에 놀았을 수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봤을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애가 그걸 따라가야 우리 애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공부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목표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겪어보고 스스로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부모님은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당장 수학 공식 하나가 더 중요하거나 영어 단어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학년인 경우엔 그렇죠. 전 분명히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이 사업이 분명히 아이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시킬 거라는 확신을 저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끌려다니듯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결코 학원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 이전의 것들을 하고 보내라는 겁니다. 학원 가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보내시거든요. 안 다니면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을 조금 돌려보세요.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스스로 해보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자기주도학습과 학원을 병행을 한다. 혹시 그 학원이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면 과외를 한다. 그 과외 선생님은 단순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과목에서 내가 최선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분을 찾는다. 그런 생각을 좀 제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은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는 자꾸 애가 부족하니까 학원을 보낸다 그러는데 아니 중2짜리가 못해봐야 뭘 얼마나 못하며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한다고 뭘 못한다는 건지 집중력이 부족하다. 집중력 좋은 중2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애들은 이미 높은 등급에 있죠. 대다수의 집중된 인원은 중간과 중하 등급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거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대요. 자, 학원 3개월에서 6개월 다녔는데 석차 변동이 없으면 그게 애한테 맞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과제도 못 따라가고 수업 내용 이해도 못 하는데 그게 될 턱이 있나. 근데 보내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3주를 버티면, 힘들지만 버티면 얘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3개월을 버티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있어요, 애들이. 점점 힘들지만 참고 버텨나가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커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깨는 게, 아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전화 바꿔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고민한 건 항상 그겁니다. 학원을 먼저 보내면 안 돼요. 학원에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보내야죠. 가르치고. 근데 그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행동 변화가 어디 쉽나요? 우리도 뭐 어른도 저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일해보겠다고 지금 책도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너무 바쁜 거예요. 밤에는 상담 있고 낮에는 회사 운영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 되나요? 이게 쉽지 않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막 왼쪽 제가 한 15시간씩 일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제가 지금 아직 30대 후반이고 이제 85년생이니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계속 못 하잖아요. 저도 결국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애를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할 게 아니라요. 사실 이 교육 시스템을 탓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다들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압니다. 왜냐면 애들에게 내신을 한번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수능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을 보시죠. 수업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하죠. 선생님과 아이 컨택이 많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글씨를 메모를 합니다. 혹은 포스트잇에 하기도 하고, 색깔별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시험 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 교과서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교재를 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인물을 주기도 하시고, 자료를 주기도 하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추가적으로 적으라고도 하시고, 별표 치라고도 하시고, 다 그러십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편중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나눠서 학습법이 달라지거나, 학습법은 과목별로 학습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나 방식은 같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의 방식과 못하는 아이들의 방식은 정확히 구분이 되거든요. 적극적 경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야 되고,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요약 정리하는 거는 상당히 필수적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에서 배운 내용도 똑같이 복습을 하고 과제를 하고 하는 것들. 자, 학습에서 배우는 건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과외에서도 배우고, 인강에서도 배우고. 습은 뭐죠? 학습에서 습? 내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배워왔으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은데 주구장창 월화수목금 학원만 다니는 거예요. 학원발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갈 거면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변에 학원 필요한 것만 꼭 다니거나 방학 때 특강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 개인 공부, 자기주도 학습해서 좋은 점수 나온 애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봐온 것도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학원을 다니는데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제가 방금 얘기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잠이 들어요. 그래야 내신이 나오죠. 중간기말이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어느 과목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다 괜찮게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반에 30명, 35명인데 사실 5등 정도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애잖아요. 반에서 5등 하면. 근데 등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갈 애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릴 때부터, 꼬맹이일 때부터 적어도 계획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런 버릇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먼저 키워주세요. 그러면 내 미래가 바뀔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도 저희 큰애가 지금 6학년인데 제가 가장 집에서도 화를 내는 게, 공부를 안 한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할 일이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플래너를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은 하라고 합니다. 그걸 안 했을 때 저는 화를 냅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야 아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머니분들, 이걸 보는 분들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학원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학교 선생님 얘기 듣고, 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힘든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지를 모르잖아요.
많아요. AI가 대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인력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 이럴 때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성이 절대적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 그게 꼭 많은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부로 훈련을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내는 것이 어쨌거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 아이들, 제가 돌보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그 과정의 안쓰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게끔 하려는 거고, 결과는 아이들이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가까워지는 데 의의를 많이 둡니다. 물론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설정한 것도 아이들이 직접 한 거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훈련과 연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굳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들께 얘기하죠. 열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 어머니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주세요. 그리고 큰 귀, 작은 입.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담을 오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세요. 근데 그런 집 치고 애들의 심지가 굳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의사결정대로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꾸는 데 상당히 힘들어요. 자, 식사 습관과 올바른 수면 습관을 꼭 길러주셔야 됩니다. 잠자는 거 습관, 수면 습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는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들의 전원을 끄고 정해진 약속된 시간까지는 하게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때까지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 11시 반이 됐든 12시가 됐든 전원을 끄고 잠드는 버릇을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면 그 시간을 점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바꾸면 되니까 먼저 그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학습 원리에 따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선호하는 나름의 학습 방법을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다. 이게 정말 어렵죠. 뭐 저도 키워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로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사교육비를 월 100만 원을 늘렸을 때 석차가 얼만큼 상승하느냐, 전국 4등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2시간 늘리면 수능 성적이 전국 7만 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 나타나지 않는 대학 학점의 상승, 졸업 후 실질 임금이 7.8% 상승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좀 많이 나가야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데, 아이고, 근데 이게 아마 이 콘텐츠가 참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삐리님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옆에 아무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러니까 해라. 근데 학원 원장님들 창원 문의가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혹시나 저처럼 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은 나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는 걸 하고 싶어서 문의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운동성을 띠고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선봉장에 서서 요즘같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싶은 게 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규칙적으로 사는 게 진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걸 아이들에게 힘들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모든 걸 달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 책 읽기가 겁나는 게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요,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태권도 상품이죠. 당시에 상품이죠. 지금 3단 새벽반 다녔어요. 6시부터 6시 45분까지 다녔고, 겨울에 추운데도 뭐 그때는 뭐 그냥 도복만 대충 입고 그냥 추우면 그냥 뛰는 거죠. 빨리 가서 따뜻한 데 입고 싶으니까 뛰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연교시가 있었죠. 집도 멀었고 자사고 당시에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저희 친구들, 선후배들 보면 다들 잘 살아요. 어느 조직에든 들어가면 그렇게 인정받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애들 뭐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버티는 힘, 남들보다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그 많은 시간을 쓰지만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때 길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 과정에 따라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특징이 있죠. 좀 안타까운 특징이지만 어쨌거나 그 특징들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기회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공평하다. 근데 그게 공부로 훈련을 하는 방식이 공부인 것뿐이지 다른 걸로 해도 충분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진로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진로를 미리 알 수 있으면 뭐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른 꼭 공부가 아니라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들을 정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거 좋습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세상을 아이들에게 누가 보여줄 수 있냐고요. 보여줘도 빠르게 변하고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공부로 들여진다는 게 안타깝지만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지만 더 좋다기보다는 다른 것도 좋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없어요.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방과 후 시간에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그게 된다면 많은 게 바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떤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사업을 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 갈 친구들이 아니라 사회로 진출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활동이나 그다음에 취업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과 거기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내는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살의 나이로 집을 뛰쳐나와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 가난한 헝가리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당시 남북전쟁으로 미국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지만 전쟁은 곧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숙 여주인이 방황하는 퓰리처에게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충고를 했고 책을 살 돈조차 없는 가난한 그에게 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서툰 어린 이민자였던 그는 여러 힘든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독학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퓰리처는 우연히 법률사무소에 심부름을 갔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 임시직이지만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는 일이 끝나면 언제나 도서관에 가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며 법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시립도서관의 체스룸에서 우연히 체스를 구경하다가 한 남자의 훈수를 해주던 퓰리처는 그의 일생에 대전환점을 가져온 엄청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의 남자는 독일어로 발행되던 일간지의 수석 편집인이었습니다. 퓰리처는 그의 권유로 그 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하고 그 후 4년 만에 그 신문사가 파산하자 퓰리처는 그 신문사를 인수했고 25살의 나이에 신문 발행인이 됩니다. 5년 남짓한 시간 만에 헝가리 이민자로서의 불황자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히 미국 굴지의 언론사 사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 뉴욕 월드를 차례로 인수하는 신문 경영자가 되었고 자신의 소신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신문에 정치 비리를 폭로하는 과감한 기사뿐만 아니라 만화, 스포츠, 여성 패션 기사 등을 도입하면서 사실 보도로서의 역할만이 아닌 보다 재미있는 정보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헝가리 출생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영어 독학을 하고 법률회사에서 법학을 독학했고 독일어로 발간되는 일간지사의 기자로 취업해서 일간지사를 인수했고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 인수하고 신문계에 진출해서는 뉴욕 월드지를 인수하고 미국 최고의 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퓰리처상을 창설하게 되죠.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읽어주는 건 못하겠다. 효과적인 자신만의 공부법을 통해 꿈과 목표를 향해 나가자.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 코칭의 필요성, 집중력, 향상법, 두뇌가 좋아하는 공부법, 공부 경영의 요소 이런 것들이